현역가왕 3의 첫 방송은 단순한 시즌 오프닝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다려온 이유는 단지 또 하나의 트로트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같은 시기에 미스트롯 4가 편성되어 있었고 두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현역가왕 3의 첫 회는 예상보다 훨씬 복합적인 반응을 만들어냈다. 놀라운 무대들이 있었고 동시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회차였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분류되던 빈에서와 홍지윤이 모두 올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10대 참가자 이수연이 첫 만점을 기록했다는 결과였다. 이 세 장면이 한 회차 안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예선전이라는 형식 자체가 이미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참가자 수는 29명, 이 중 7명이 바로 탈락 후보로 분류된다. 이 단계에서의 점수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신호다. 따라서 첫 무대부터 점수가 짜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현역가왕 사례는 이를 숨기지 않았다. 이른바 마녀사냥 심사단이라는 이름 그대로 점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배분되었다. 지연, 학연, 인맥, 장르 구분 없이 오직 무대 위에서의 완성도만을 보겠다는 원칙이 첫 회부터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이 분위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만든 인물은 26년차 트로트 경력의 금잔디였다. 트로트 경력만 놓고 보면 이 무대에 선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시간의 무게를 가진 인물이다.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우승 후보들 뮤지컬 20년차의 차지연 현역 최상위권으로 분류되는 홍지윤과 빈예서조차도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는 이 26년의 시간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 인물이 예선 무대에서 결코 쉽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시즌이 얼마나 냉정한 기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이어진 정미애의 무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 혼자만 감정에 빠져 있었다. 조금 더 담백했어야 한다는 혹평은 트로트 보컬에서 감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트로트는 감정을 드러내는 장르지만 그 감정이 과잉되었을 때는 오히려 노래 자체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이 무대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의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이번 현역가왕 3에서 감정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돌 출신 강예슬의 무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무대 세팅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 자체가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행사장에서도 저럴 수 있겠느냐는 질문, 마이크가 없어도 노래는 불러야 한다는 발언은 트로트가 본질적으로 현장성과 직결된 장르임을 정확히 짚는다. 결국 퍼포먼스와 노래가 분리된 무대라는 평가와 함께 충격적인 빵점이 등장했다. 빵점은 단순한 낮은 점수가 아니다. 이 시스템에서 빵점은 사실상 탈락 선언에 가깝다. 그리고 그 빵점은 이후 무대에 오르는 모든 참가자들의 심리적 기준점을 단번에 끌어올렸다. 이처럼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수연이었다. 현역 2년차 10대 참가자, 그것도 비교적 이른 순서의 등장. 조건만 놓고 보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그런 조건들은 모두 무의미해졌다. 음색 감정 조절, 고음의 안정성 곡, 해석력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어린 참가자가 잘 불렀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연령을 완전히 지워버린 하나의 완성된 보컬 무대였다. 이 장면에서 상징적인 순간이 연출된다. 심사단의 중심에 앉아있는 정수라가 눈물을 흘린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센터에 앉은 심사위원은 사실상 리더의 위치다.
그 인물이 초등학교 5학년 참가자의 목소리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이 무대가 가진 설득력을 말해준다. 여기에 59년차 경력의 정훈이가 눈물을 흘리며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은 결정적이었다. 수십 년간 노래를 듣고 불러온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은 이수연의 무대가 기술을 넘어 진정성을 건드렸다는 의미다. 결국 이수연은 첫 만점을 기록한다. 올인정 첫 만점. 그것도 10대 중 가장 어린 참가자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수연의 만점 이후 점수 분포는 더욱 또렷해진다. 배다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보여왔던 추다혜가 7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수연의 점수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던 인물 빈에서가 등장한다. 최연소 대상 슈퍼루키, 이미 팬덤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참가자. 등장 자체만으로도 무대의 공기가 바뀌었다. 빈에서의 무대는 시작과 동시에 심사단의 반응을 끌어냈다. 정통 트로트를 정통 트로트답게 부르는 능력 과할 정도로 많은 꺾기, 안정적인 피치. 성인 가수에게서도 보기 힘든 완성도였다. 심사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온 참가자 중 피치가 가장 좋다는 극찬까지 이어졌다. 라이벌로 거론되던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이 굳어가는 장면은 이 무대가 가진 위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점수는 9점 단 한 점이 부족했다. 올인정 실패. 무대 직후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심사평은 극찬 일색이었고 노래를 밀고 당기는 기교 꺾기의 완성도, 프로페셔널함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인물이 있었다. 바로 정훈이였다. 정훈이가 제시한 이유는 신선함이었다. 노래는 아주 잘했지만 조금 더 신선했으면 좋겠다는 평가. 정통 트로트를 부른 무대에 신선함을 요구하는 이 기준은 쉽게 공감되기 어려운 지점이었다. 클래식이 클래식인 이유, 전통이 전통으로 남는 이유를 떠올려 보면 이 평가는 명백히 취향의 영역에 가까웠다. 실제로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두 버튼을 눌렀다. 이 점은 이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 감각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이어진 대화에서 단서가 드러난다. 정훈이는 비교적 정통 트로트를 덜 선호하고 보다 깨끗하고 순수한 감정을 좋아한다는 발언이 나온다. 앞서 이수연의 무대에서 즉각적으로 버튼을 눌렀던 이유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수연에게서는 어린 나이에만 가능한 순수함이 느껴졌고 반대로 빈에서에게서는 너무 완성된 어른의 감정이 느껴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빈에서의 무대는 완성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13살의 무대에서 아이다운 미숙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정도의 강점일 수도 있다. 빈에서 본인 역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만점을 받고 싶었다. 이수연이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났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발언은 이 참가자가 이미 스스로를 프로의 영역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어린 참가자가 아니라 경쟁자로서 무대에 섰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같은 회차에서 또 하나의 충격은 홍지윤의 결과였다. 미스트롯 출신으로 이미 검증된 실력자,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기존과 다른 편곡 과감한 변신. 자기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 기대치가 높았다는 혹평과 함께 실력은 인정하지만 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반면 정수라는 위험할 수 있었던 선택을 오히려 과감하게 소화했다며 극찬을 남겼다. 동일한 무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예선은 탈락자를 가려내는 무대이면서 동시에 서사를 만드는 장치다. 빈예서와 홍지윤 같은 참가자들이
2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점수를 낮게 주는 이유는 명확해진다. 화제성 긴장감, 그리고 시청률이다. 실제로 시청률 지표는 흥미로운 신호를 보냈다. OTT 플랫폼에서의 현역가왕 살인 시청 점유율은 40% 중반대를 기록했다. 미스트로스4가 50% 이상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지상파 시청률로 환산하면 그 격차는 매우 근소해질 가능성이 크다. 즉, 표면적으로는 미스트로스4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쟁 구도에서는 현역가왕 산가 충분히 위협적인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서혜진 대표의 포맷 철학이 있다. 시즌3까지 이어지는 오디션이 행운이라는 인식, 그 행운을 반복으로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국가대표 보컬을 뽑는다는 명확한 목표. 현역가왕 산은 국내 무대에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2026년 한일 가왕전으로 직결되는 관문이다. 그렇기에 심사는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고 무대는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첫 회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빈예서와 홍지윤의 올인정 실패, 이수연의 만점, 그리고 시청률 반전의 조짐은 모두 하나의 신호로 수렴한다. 현역가왕 살아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다. 이 판은 이미 전쟁이 되었고 그 결과는 트로트판 전체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다.